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부강품과 일양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요즘에 지금 계속 뭐 대웅 같은 경우는 탑라인 발표되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좀 악재성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치료제 관련주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무소식이 희소식 같은 거예요, 지금. 차라리 기대감으로 좀 기대감이 좀 유지가 돼서 좀 시장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게 녹십자 주주분들께서는 녹십자 아까 보셨겠죠, 아무래도. 네, 녹십자 이 아래 꼬리가 엄청 달린 것도 녹십자 보시면 혈장치료제 허가 및 출시 다소 늦어질 듯. 녹십자 코로나 치료 현 임상 이후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 보시면 식약처에서 나온 게 현재 임상은 초기 임상이고 탐색적 성격의 임상이다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환자 수가 적은 건 다 알고 있었죠. 우리나라 치료제 기업들이 지금 다 환자가 좀 적다는 게. 그리고 녹십자 2B상까지 끝내고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2A상하고 2B, 그러니까 임상 2상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A상이 초기 임상이니까 한번 탐색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임상 이거 임상 전임상 1상 2상 뭐 2상 나눠진 거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건데, 2상까지 끝낸다는 게 이 A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환자, 그리고 더 유의미한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2B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임상은 초기 임상이고 환자 수가 적고 탐색적 성격의 임상이기 때문에 2B상까지, 여기 A상이었죠 결국. 2B상까지 하고 더 많은 모집단을 가지고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악재로 받아들였고, 대웅 같은 경우에도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없다라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왔고, 위약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위약은 효과가 없는 약,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약이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효과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좀 기사를 조금 애매하게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대웅하고 대웅 관련 현대바이오도 급락하고 바이오 막 두들겨 맞고 함에도 지금 부강약품이나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온 게 없어요. 역시 한결 같죠, 이 부강약품과 일양약품의 그 이슈가 없는 거는 당장. 그래서 차라리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거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부강약품을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 구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가격 구간이죠. 지겹네 이거 가격 구간 잡는 것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놓고 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33,000원 구간, 33,000원 구간이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한번 뚫어줄 줄 알았는데 맞고 떨어지고 이제 다시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32,000원, 33,000원 구간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틀 동안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좀 저가, 프로그램성 저가 매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 근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은 뭔가 매집 주체라기보다는 좀 단타성으로 좀 빨리 해먹고 빨리 나가는, 좀 싸다 싶으면 들어왔다가 슈팅 나오면 팔고 나가는 이런 식의 매매가 자주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결국 이 부강약품이 추가적인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32,000원, 33,000원 구간을 뛰어넘어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착을 해준 흐름은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이거 여기서 지지받고 시가만 좀 떠가지고 날아가면은 이 3번 구간의 하단에 확실히 안착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겠다 했는데, 뭐 역시 주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2번 구간의 상단까지 올라온 점, 2번 구간의 상단에 위치한 점은 역시 한 번 더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된다. 단번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단번에 장대 양봉을 팍 뽑아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안전나라 기준으로 부양품은 1월에 임상이 종료되기 때문에 뭐 결국 다음 달 안에는
속된 말로 쇼부 나겠죠. 이제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치료제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이제 결과 발표 나오는 걸 봐야 되고, 두 번째 일양약품. 일양약품은 뭐 알팜 사이트에 올라온 게 항암 쪽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라도티닙 기재 이게 아니다라고 봤었죠. 그러면서 일단 이게 좀 안착하고 가면은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진짜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질 않는지 갭을 메꿔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갭을 다 메꿨어요. 갭을 시간에 뜨고 갭 뜨고 날아갔을 때 보통 기술적으로 갭은 메꿔진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거든요. 갭이 메꿔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일양약품이 상한가 보내놓고 깨트리면서 갭을 거의 다 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을 메꾼 다음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친구가 이 위로 갈지. 역시 부강약품과 똑같아요. 일양약품도 지금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슈화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슈화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강약품, 일양약품 모두 임상이 진행 중인 건 맞다. 하지만 투심을 막 불러일으키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발표가 사실 없는 것도 맞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 같기도 하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일양약품이라든 부강약품 신풍제 영상을 상당히 오래 찍어드리고 있는데, 일양약품이 거의 뭐 치료제 관련해서는 제일 얘기가 없죠. 거의 부강약품과 뭐 원투펀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양약품 같은 경우 영상 찍어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이것도 말이라도 좀 해야 에라이 못해먹겠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생길 거고, 좀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뭐 오늘 시장도 그랬고, 연말 뭐 연휴 3일 앞두고 시장에 자금이 많이 안 도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이틀 동안 하락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 이 정도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연속성을 가지고 바이오, 어차피 코스닥이 올라간다는 건 이 바이오 쪽이 먼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물론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위치해 있고 부양약품도 코스피에 위치해 있지만, 수급을 어제는 LG전자, 오늘은 삼성전자였어요. 코스피는. 그리고 바이오는 대부분 좀 탄력을 많이 잃었고, 뭐 대웅제약, 뭐 현대바이오 이런 애들이 꼬라박으면서 녹십자도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왔고 하다 보니 투심이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오늘은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양약품은 결국 여기를 뛰어넘어줘야 되고, 갭을 메꿨으니까 그 다음에 방향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가기에는 또 위에서 떨어질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한번 터질 때마다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려줘야 매물 소화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강약품은 이 구간을 갖다가 놓으면은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 사실 큰 그림에서 봐서는 이 3번 구간 하단까지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차치하고 이 밑 구간에서 왔을 때는 아직 정배열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1월에 승부 나겠죠. 레보비르는 1월에 승부 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게 제 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바이오 쪽에 뭐 이렇게 재미난 이슈는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개인들이 계속 나가고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는 흐름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것들이 막 이걸 좋다고 해서 매집하는 주체는 사실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 신한금투 3일 연속 매수, 삼성 3일 연속 매수, 그리고 개인 뭐 5일 연속 매도, 개인 뭐 하루 정도 들어왔다가 4일 정도 매도, 뭐 이런 흐름은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연말이기도 하고 투심에 대해서 이 심리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는 거 봐야죠, 결국.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해주시면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친구 추가 이렇게 사람 플러스 모양 누르신 다음에요, 아이디로 추가 클릭 누르시고 HBTV 천사로 누르시면 저희 계정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계정 외에는 이 계정만 친구 추가해 주셔야 되지, 뭐 허브경제TV라고 뭐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 사칭 채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저희가 절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HBTV 천사로만 나오는 계정만 저희 계정이고요.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니까, 모르겠다 하시면 저 회사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저희가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2021년부터는 저희가 좀 서비스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가입 비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미리 그래 안정적으로 너네들이 분석해주는 종목대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나도 좀 주식에 신경 안 쓰고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격 인상되기 전에 미리 한번 같이 선점하셔가지고 2021년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투자, 하지만 수익은 크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IP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하고 이제 단기 스윙 종목들이 진행이 되는데 주력주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적으면 한 종목, 많으면 5종목까지 나가서 약간 좀 회전을 가져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시고, 주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는데 호재들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편입이 되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